안녕하세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퀀스 회로 중에서 버튼 한 개로 온, 오프 하는 회로를 혹시 아시나요? 이 버튼 한 개로 온, 오프 하는 회로를 이용하게 된다면 버튼 두 개로도 서로 다르게 온, 오프도 가능하고 또 다른 회로와 연결되게 된다면 더 재밌는 동작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회로에서는 버튼 한 개로 어떻게 지금 보이시는 요 MC, 그러니까 이 앞에 모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MC를 구동시키는지 우리가 그 동작을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버튼 한 개로 움직이는 이 회로 전체를 봐주세요. 자, 첫 번째 릴레이가 먼저 두 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X1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X2가 있습니다. X1의 접점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A 접점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쪽도 A 접점이 하나, B 접점이 하나 있고 여기 A 접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X2를 보게 되면요, 여기 B 접점이 하나 있고 이쪽에 A 접점이 하나 있고 여기 B 접점이 하나 있습니다. 8핀 릴레이를 이용해서 이 회로도 만들 수 있겠네요. 그쵸? 예를 들어 X1이 2번, 7번 핀번호를 놓게 된다면 여기가 1번, 3번, 1번, 4번, 그 다음에 8번, 6번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X2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2번, 7번이 된다면 여기가 1번, 4번, 여기가 1번, 3번, 그 다음에 8번, 5번 이렇게 놓을 수 있네요. 따라서 X1, X2 모두 8핀 릴레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MC의 경우에는요, A 접점이 두 개 있는 것을 이용해야 돼요. 여기 MC의 전원이 해당하는 부분이고 A1, A2 전원이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MC A 접점, 여기 A 접점, 그 다음에 B 접점이 여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A 접점이 두 개, B 접점이 하나인 이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버튼을 조작함에 따라서 어떻게 회로가 동작되게 되는지 그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이 푸시 버튼 한 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리고 뗐을 때, 그리고 다시 눌렀다가 다시 뗐을 때 어떻게 이 MC가 여자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MC가 여자 됐다, 즉 MC가 전자석으로 됐다라고 하면은 이 모터가 앞에 연결된 것이 회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먼저 현재 상태는 초기 상태입니다. 즉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이죠. 여기 푸시 버튼 우리가 유일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직 누르지 않은 상태가 되죠. 자, 이제 제가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색깔 펜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푸시 버튼 1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푸시 버튼 1을 누르게 되면은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돼요. 자, 첫 번째 쭉 가서 먼저 X1이 여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X1이 여자가 되니까 이 옆에도 이렇게 연결돼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맞아요, 자기유지라고 하죠. 자기유지가 동작하고 그 다음에 자, 이쪽도 회로가 연결되게 되니까 MC가 여자 되게 됩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순서대로 표현하게 되면은 자, 먼저 1번 이 방향으로 전류가 들어가게 되고 자, 여기 자기유지가 동시에 이제 되겠습니다. 시퀀스 회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릴 때는 병렬로 그렸지만 사실상 전기는 동시에 동작한다고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X1이 이렇게 여자된 상태가 되는 거고요. MC도 여자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는 물론 PB1 버튼을 계속 누른 상태이죠. 또 잠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제가 MC가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여자된 MC에서 바로 또 자기유지 접점이 동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순서대로 따지게 된다면 여기가 바로 요 세 번째 동작이 될 것입니다. X1이 여자 되고 그 다음에 MC가 여자가 되었죠. MC가 여자가 되면은 일단 이 MC A 접점이 동작하고 B 접점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MC가 여자됨에 따라서 이 오른쪽으로 만들어지는 이 회로, 이걸 우리가 자기 유지 접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기 유지가 되면서 이쪽에 보이시는 요 MC B 접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두 개의 X1이 여자되는 길이 이제 한 개로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MC는 두 개의 길이 만들어진 상태인데 이 X1은 한 개의 길만 유지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 PB1을 그러면은 손에서 한번 떼볼까요? PB1을 현재는 누르고 있는 상태이고 손에서 한번 떼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에서 만약에 떼게 된다면 우리가 예상컨대, 자, 여기 전류가 끊어지기 때문에 X1도 소자가 되고 X1이 소자가 되면은 요 접점도 이제 다시 원상복귀 되니까 실제로 길은 이 오른쪽으로 하나만 남게 되겠네요.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렇게 동작되게 됩니다. PB1을 떼게 되면은 이제 MC1이 여자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이 자기유지 접점에 의해서 계속 동작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MC는 어떤 동작이 일어나기 전까지, 즉 어떤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 여자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동작이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PB1을 그러면은 다시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붙어 있는 것과 떨어져 있는 것이 조금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MC는 붙어 있습니다. 여기 A 접점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에 B 접점은 현재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MC가 여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 다음에 PB1을 누르게 되면은 전류는 아마 이렇게 흐르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쪽으로는 못 건너가고 여기도 건너가지만 여긴 떨어져 있으니까 못 건너가고 자, 그 다음은 이쪽으로 건너가서 이번에는 X2가 여자가 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동작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PB1을 이제 눌렀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죠. 전류는 이렇게 세 번째 길인 X1의 B접점과 MC의 B접점을 지나서 X2로 흐르게 됩니다. 즉 이번에는 X2가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X2가 여자가 되면은 바로 어떤 동작이 이어지냐면은 X2의 접점들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여기 X2의 접점이 있죠. 자, 여기에도 X2의 접점이 있죠. 문제는 여기에도 X2의 접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X2의 접점이 바로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MC가 소자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이 잠시 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PB1이 눌려졌기 때문에 이쪽 길로 전류가 쭉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X2가 여자가 되게 되면서 자, 이쪽 접점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떨어지면서 MC도 어떻게 되냐면은 소자가 돼요. 따라서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은 여기 MC 접점 다시 원상복귀 되고 자, 여기는 다시 붙을 거고 이쪽은 다시 떨어질 겁니다. 즉 이쪽 길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즉 여기 PB1을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는 이제 X2로만 흘러가게 됩니다. X2가 여자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죠. 지금 앞장에서 우리가 그림 한 3장 정도를 지나왔는데요. 실제로는 이 그림들이 아주 빠르게 동작되는 겁니다. 맞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동작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X2만 여자된 상태입니다. 즉 PB1을 두 번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X2만 여자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PB1을 눌렀을 때에는 X1이 여자된 상태였고요. 다음에 두 번째 PB2를 눌렀을 때는 X2만 여자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X2가 여자됐기 때문에 이 접점은 떨어져 있고 자, 이 접점도 떨어져 있다는 걸 표시했고요. 여기 접점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PB1을 두 번째 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PB1을 다시 뗐더니 이제 전류가 더 이상 흐를 수 없어서 모두 다 소자된 상태가 되었네요. 맞아요. 이 그림이 바로 첫 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에 바로 이 상태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 내용들을 지금까지 어떤 동작이 일어났는지 정리해 보죠. 자, 처음에 1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PB1을 온합니다. PB1을 누르게 되면요. 동작하는 것은 X1이 여자가 되고 자, 이때 MC도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PB1을 어떻게 하냐면은 오프했어요. 즉 손에서 떼게 됩니다. 그러면은 X1은 소자가 됩니다. 하지만 MC는요. 계속 여자가 된 상태가 유지되죠.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다시 PB1을 다시 ON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X2가 여자가 되죠. 자, 이때 MC는 어떻게 됩니까? 소자가 되고요. 다음에 네 번째, PB1을 다시 오프하게 되면, 이제 떼게 되면은 이때 X2는 소자가 되고, 자, 역시 MC는 소자가 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PB1을 눌렀다, 뗐다, 두 번째 눌렀다, 다시 뗀 상태에서 다시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1번 동작으로 반복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버튼 한 개로 이 MC를 온 오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MC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전동기를 연결했다면 전동기 구동회로가 되는 거고, 일종의 분쇄기 같은 걸 연결하게 되면 분쇄기를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펌프를 연결하게 되면 펌프가 기동하는 거고, 환풍기를 연결하게 되면 환풍기가 움직이는 회로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게 됩니까? 번거롭게 그냥 우리가 이 버튼을 눌렀다가 떼는 하나의 똑딱똑딱 하는 버튼으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벽에 집에 조명을 켜는 이런 텀블러 스위치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회로를 만들면 되지,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토글 스위치처럼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버튼, 아니면 푸시 버튼 중에서 한번 누르게 되면 버튼이 안으로 꾹 들어가서 이 상태가 유지되는 버튼을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전기를 알게 되면은 재밌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회로를 만들게 되면 장점이 뭐 있냐면요. 자, 이렇게도 회로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PB2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놓고 회로를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동작이 될까요? PB1이 예를 들어 저기 현장에 있는 스위치라고 하고요. 여기는 현장에 있는 스위치라고 하고, 자, 이거는 중앙 제어실에 있는 스위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회로를 이렇게 만들면 저기 현장에 계신 분이 여기 MC를 켤 수 있고요. MC가 현재 켜 있는 상태에서 제어실에서 만약에 버튼을 누르면은 끄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제어실에서도 껐다 켰다. 현장에서 켜고 제어실에서 끄고, 혹은 제어실에서 켜고 현장에서도 끌 수 있는 이런 회로가 되는 거죠. 버튼을 두 개만 만들 수 있냐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버튼 여기다가 하나 더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PB3이라고 해서 또 다른 곳에서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장, 제어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뭐 당직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어느 곳에서도 켜고 어느 곳에서도 끌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곳, 그러니까 이 다중 제어 시스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시퀀스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이거 뭐야? 이거 별로 필요 없겠네? 이거 별로 소용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회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예를 들어 비상 버튼, 이렇게 우리가 이머전시 버튼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큰 거, 이런 버튼 놓게 되면은 어느 곳에서 동작을 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비상 버튼으로 모두 다 회로도 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아시게 되면은 정말 전기가 재밌고 시퀀스도 평소에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 실제로 만들 때 여러분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도 이 회로 정말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할 때 X1이나 X2 릴레이의 동작을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고속 동작형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윌링 다이오드라고 해서 실제로 뭐 교류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혹시 직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정한 속도, 그러니까 접점 스위칭 속도가 너무 늦게 되면은 이 MC와 동작이 상호 작용을 하게 될 때 조금 이 속도가 안 맞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아셔서, 만약에 이런 회로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여자 상태가 빨리 소자되는 그런 고속형 우리가 릴레이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버튼 한 개로 온 오프 하는 회로를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